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 소니에서 출시한 알파 6100이라는 카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알파 6100은 크롭 바디입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센서 크기에 따라 풀프레임, 크롭 바디, 1인치 센서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고요. 크롭 바디는 풀프레임 카메라에 1.5배, 1.6배 정도의 크롭된 센서를 말합니다. 크롭 바디들 중에 6100, 6400, 6600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6100을 살지 6400을 살지 6600을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6100의 포지션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구매하면 좋을지 카메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언박싱부터 해보죠. 보통 여기 정품 실이 붙어 있을 텐데 얘는 붙어 있지 않고요. 그냥 뚜껑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시스템 가이드북, 보통 렌즈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젖혀두고요. 얘는 중요합니다. 정품 보증서, 얘는 버리시면 안 돼요. 배터리가 2세대와 동일한 FW50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3세대의 배터리 효율이 좋아졌겠지만 요거는 조금 아쉬워요. 카메라를 사면 꼭 들어있는 스트랩이 하나 들어있고요. 충전 어댑터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바디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하얀색이고요. 색상은 실버, 화이트, 블랙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다 보니까 또 블랙이 정이 가지만 여성분들은 화이트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예쁘죠? 그립 부분이 투톤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살짝 바뀐 것 같아요. 6000을 쓸 때 그립보다 조금 더 좋아진 느낌, 여기가 조금 더 깊게 파인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크롭 바디다 보니까 새끼손가락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립이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고요. 여기 셔터 부분이 전원이 있고요. 그래서 한 손으로 전원을 켜고 바로 촬영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드를 조정할 수 있는 다이얼이 상단에 있고요. 여기도 커스텀할 수 있는 다이얼이 하나 있습니다. 뒷면에도 다이얼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커스텀 키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앞쪽에 커스텀, 뒤쪽에 커스텀. 그리고 6600에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천장 바운스가 가능한 플래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디의 무게는 392g인가? 정말 가볍게 출시가 되었고요. 배터리, 번들 렌즈까지 합해서 5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가볍죠. 그러니까 물통 하나 들고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카메라의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무게거든요. 여행을 갈 때 혹은 짐이 많을 때 카메라가 무거우면 정말 들고 가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이렇게 가벼운 바디가 정말 유용할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LCD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 세대에 비해서 가장 발전한 부분이 바로 이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180도 틸팅이 된다는 게 정말 유용하죠. 브이로그를 촬영하시거나 셀카를 많이 찍는 분들, 요즘 아무래도 셀카를 많이 찍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 단자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5핀 마이크 단자가 들어갔습니다. 알파 6000 같은 경우는 마이크 단자가 없어서 동영상 바디로 쓰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알파 6100 같은 경우는 동영상도 약간 챙겨준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겠죠. 제가 이걸 들고 만연한 가을을 촬영하러 나갈 겁니다. 기본적인 AF 성능이라든지 색감 그런 것들은 결과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긴 말 하지 말고 나가자고요. 네, 나갑시다. 들고 안녕. 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손으로 그냥 쉽게 딱 보인다. 네, 예쁘게 보인다. 일단 열고 딱. 네,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번 알파 6100, 알파 6400, 알파 6600, 그러니까 고급기로 갈수록 동영상 기능에만 차이가 많이 나고요.
사진 기능은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본인이 사진 비율이 훨씬 높다, 뭐 7:3, 뭐 8:2 정도로 사진을 많이 찍는 분들이라면 6100이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어요. 6600과 6100, 아마 사진을 찍어 놓고 전문가가 보더라도 큰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동영상 촬영이 훨씬 많다, 이런 분들은 6600을 추천해 드립니다. 바디 내 손떨방이라든지 헤드폰 잭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전문가를 위한 동영상 바디란 걸 알 수 있죠. 네, 이번 알파 6100은 초당 11연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어린아이들이나 애완동물을 찍을 때도 정말 좋아요. 11연사를 할 때도 AF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가까이 가서 그냥 가볍게 셔터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니의 바디들은 원래 다이나믹 레인지가 좋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하자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표현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곳을 디테일하게 잘 표현해주고 어두운 곳도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통의 카메라들은 밝은 곳에 초점을 맞추면 어두운 곳이 까맣게 나오고, 어두운 곳에 초점을 맞추면 밝은 곳이 확 날아가 버리죠. 근데 소니의 센서는 원래 다이나믹 레인지가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역광인 상황에서 촬영을 해도 어두운 곳이 잘 표현이 되죠. 네, 밝은 곳도 어느 정도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소니는 원래 AF의 뭐 최강자라고 볼 수 있죠. 이번 알파 6100도 AF는 최강입니다. 그냥 가볍게 반셔터 눌러서 촬영만 하면 AF가 매우 잘 맞아요. 지금 강아지 산책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한번 찍어 볼게요. AF에 대해서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편집 중에 말씀드릴까 해요. 리얼타임 트래킹이라는 기능이고요. 설정 방법은 메뉴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 메뉴 터치 조작의 기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터치 추적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촬영할 피사체를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네,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AF를 놓치지 않고요. 사진을 찍을 때나 영상을 찍을 때 모두 매우 유용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소니의 바디들은 색감 표현을 잘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사용했던 이전 세대들, 그러니까 알파 6000, 알파 6500, 알파 7 마크 2 뭐 이런 제품들을 써보면 색감이 살짝 아쉽습니다. 특히 인물 사진을 찍어보면 약간 노랗게 나오는, 근데 이번 3세대 모델은 색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붉은색을 찍으면 붉게 나옵니다. 사람을 찍어도 굉장히 혈색 있게 나옵니다. 노랗게 안 떠요. 제가 한 1시간 동안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1시간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6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찍기에는 배터리도 크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은 동영상을 조금씩은 촬영하시잖아요. 알파 6100의 동영상 성능을 가볍게 봅시다. 이리 와봐. 너 완전 애기구나. 엄마 있어. 엄마 따로 있구나. 한번 가볼까? 엄마인지. 그거 가면 완전 대빵만한 강아지 나오는 거 아이가? 핸드헬드 와벽은 손으로 촬영 중입니다. 손떨방이 없다고 해서 촬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강아지 엄청 많네요. 여기 이거 버려진 강아지 아니구나. 집이 있네. 와. 괜찮아. 알겠어. 알겠어. 안 갈게. 이럴 땐 당하지 않고 뒤로 천천히 물러서면 됩니다. 알겠어.
강아지 엄청 많네. 괜찮아. 뒤를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어. 근데 다 필요 없고 나옵시다. 가을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좀 있으면 이제 미세먼지 불어올 테니까. 벌써 불고 있던데. 미세먼지 오기 전에 카메라 들고 사진 찍으러 나갑시다. 이거 보세요, 이거. 예? 근데 혼자 말고 같이 나가세요. 저는 혼자 다니지만. 네, 저는 이제 집으로 와서 결과물을 다 확인했고요. 그래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브로들은 제 사진을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냥 가볍게 한 손으로 이렇게 촬영한 거 치고는 사진이 잘 나왔죠. 색감도 좋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똥손이 마음대로 마구마구 찍어도 이 정도 사진이 나온다는 건 카메라가 정말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그럼 알파 6100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정말 가볍고 편리하다는 겁니다. 사실 카메라라고 하면 무겁고 크고 사용하기에 불편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죠. 요런 것들. 하지만 이번에 출시한 알파 6100은 그런 휴대성, 사용 편의성 모든 것을 챙긴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스위치만 켜서 바로바로 촬영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번거롭지도 않아요. 목에 이렇게 예쁘잖아요. 나름 예쁘게 메고 다니다가 들고 촬영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의 사자도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똑딱이 같은 카메라는 아닙니다. 많은 화각의 렌즈들을 직접 교환하면서 사진의 맛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역시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얘가 출시 가격이 한 10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로 검색하시면 70만원대 초반에 바디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가성비가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이 돼요. 170만원 가까이 하는 6600과 사진 결과물만 놓고 보면 동일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소나타의 깡통 옵션에 같은 엔진이 들어갔듯이 풀옵션이라고 해서 제로백이 빨라지는 게 아니듯이 이 알파 6100의 사진 결과물은 동일합니다. 6600과.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그래도 역시 아쉬운 점은 존재합니다. 6100은 동영상을 촬영하기에는 약간 아쉽다는 게 제가 느낀 단점이고요. 영상을 좀 촬영하다 보면 로그 촬영도 하고 싶어지고 또 4K 촬영 시 30분 제한을 둔 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FW50이다 보니까 사진을 찍기에 괜찮지만 영상을 찍기에는 정말 부족한 배터리 용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3세대에도 반쪽짜리 터치만 들어간 것도 역시 아쉽긴 해요. 어떤 전자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장비병 욕심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6100을 보다 보면 6600이 사고 싶고 6600을 보다 보면 풀프레임 카메라가 사고 싶어집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거는 아셔야 돼요. 입문할 때 처음부터 좋은 걸 사잖아요. 아무래도 초보자들은 모든 기능을 활용하지 못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300만원짜리 카메라를 쓰지만 한 10%, 20%밖에 사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가벼운 기능이 몇 가지 없더라도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다 보면 자기가 필요한 기능들이 아쉬워집니다. 뭐 예를 들면 바디 손떨방이 없어서 아쉽다, 혹은 배터리가 조금 아쉽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경우에 6600을 구매하시던지 풀프레임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욕심을 조금 버리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처음에 욕심을 내서 높은 기종을 사면 그 기능을 100% 활용하기 전에 더 최신 기종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알파 6100을 통해서 입문하고 1, 2년 동안 카메라의 맛을 좀 느껴보신 다음에 높은 기종으로 자신이 필요한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게 돈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알파 6100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알파 6100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봐.